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다 잘 지내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집 추천도 해드리고, 시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 관련한 이야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근데 요즘에 그런 예능들 많잖아요. 그런 덕후 예능들 많죠. 덕후라는 표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호하시는 분들의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 자신도 제가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남겨놓고 기록을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드라마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전시도 좋아하고 그 이제 뭐 앨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죠. 저는 이제 놀이기구나 이제 익사이팅한 부분들을 그리고 공포물 이런 것만 제외하면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각설하고요. 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학창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를 쓰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시를 배우면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도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배웠고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저희 또 저와 비슷한 시기를 거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 혹은 뭔가 에세이, 수필을 쓰고 음, 좀 이제 뭔가 잘 쓴 학생들에게는 그 작품을 이제 걸어주는 이제 뭐 복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등하교하는 길목에 이렇게 좀 현수막처럼 붙여주는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행사에 몇 번 당선도 되고 하면서 시에 대한 재미를 조금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식적으로 배워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애호하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시를 좀 사유하고 이제 팬심으로 시집도 몇 권 사읽으면서 시를 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문적으로 시를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굉장히 라이트한 영상이기 때문에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민음사나 문학과 지성사 이런 채널에 가셔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제 애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중간에 제가 한 대학 시절에 맞아요. 제가 원래 A&R 쪽을 관심이 많았었고 A&R을 하려면 또 작사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무모하죠? 음악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작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작사부터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작사 학원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제 SM 관련한 이제 작사를 하셨던 작사가 분들이 모여서 만든 학원이 있었고 그 학원에 이제 정말 한 2회 갔었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도무지 거기까지 갈 그게 기회가 있지도 않았고 좀 중간에 도중 포기를 하면서 도중 포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수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제 학교가 이제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이 좀 몇 번 안 되긴 했지만 많이 보고 이제 시나 이런 것도 많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창작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사유해야 한다라는 그런 큰 가르침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배우고 그때 또 이제 가사나 시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사유했던 것 같아요. 물론 관련된 업종에 이제 바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연습을 통해서 제가 시를 더 좋아하는 마음은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클래스 101이라는 그 수업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인 문가영 시인님이 이제 클래스를 올려주시면서 이런 시에 대한 세계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시집을 개인적으로 독립 출판을 내게 되었고 그때 이제 시집 팔고 시집을 만들어 보고 엮어보는 과정 속에서
뭐 제가 정말 뭐 어디서 정식 코스를 밟고 배운 건 아니지만 제 애호하는 마음이 아주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려져서 맥스가 됐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작사가 교육도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개인적으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시의 표현법이라든지 시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살펴보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칸이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죠. 가장 먼저 가는 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먼저 시집 칸에 가는 편입니다. 시집 칸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교보문고에 딱 들어가면 그 저와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교보문고에 딱 내려가면 시집 코너가 직진해서 바로 왼쪽으로 해서 직진하면 바로 있거든요. 최단 코스가 있어요. 바로 글로 가서 이제 딱 시집 딱 새로운 신간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책들 구경하고 이런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시에 대한 좀 사랑을 한번 읊어봤고요. 연대기별로도 한번 읊어봤고 나중에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만들었던 시집도 언젠가는 낭독하는 시기가 있겠지요. 네, 차기작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가 그때 그걸 만들고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었거든요. 팔렸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주변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런 느낌으로 막 사촌 언니한테 소포로 보내고 읽어달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또 이런 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시집이 아니라요. 제가 되게 요 시집은 진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집을 가져오게 되었고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이 시집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이 시집을 보고 제가 왜 추천을 드리게 됐는지 그리고 이 시집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라서요. 아, 시집 안에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떡하나 싶으시면 그냥 사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구매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천 영상이다.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 이제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홍보 뭐 뒷광고 이런 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줄 사람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네, 유디라는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두 권을 가져왔어요. 일단 이렇게 짜잔 보이시나요? 이게 좀 이렇게 반전이 돼서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좀 가까이 네, 박판식 시인님의 나는 내 인생에 시원한 구멍을 내고 싶다입니다. 이 시집 아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지금 제 3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다 봤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6대 4 비율로? 예, 그러면 요 시집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이 시집을 읽으셨으면 좋겠는 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 내용 안에 이제 시 이름이 있잖아요. 시 이름, 제가 추천하는 시 이름만 말씀을 드리고 요 시집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럼 이건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이 시집을 구매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여기 문학동네 시인전 시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인 분들마다 이렇게 컬러로 된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좀 그 디자인 형태를 많이 신경을 쓴 북커버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시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걸 구매했을 당시는 작년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집을 또 이렇게 그 교보문고에 가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요 파란색이 떠올랐고 이 시집 안에 있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에 시원한 구멍을 내고 싶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어떤 그 마음이나 상황을
좀 전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구멍을 낸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유쾌하고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른 사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금은 좀 올랐을 수도 있는데 10,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10,000원 주고 궁금하신 분들은 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박판식 시인님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박판식 시인님은 1973년 함양에서 태어나셨고 2001년 동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은 나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밤에 피치카토를 내신 경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나는 내 인생에 시원한 구멍을 내고 싶다라는 책을 이제 저는 이 책으로 만나 뵙게 되었고요. 초판 인쇄가 2022년 5월 25일이네요. 발행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는 읽어드려도 되겠죠? 뒤에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냈고 쭉쭉쭉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제 개인적인 사담을 좀 덧붙이자면 혹시나 이 책은 새벽 4시쯤에 소리내어서 읽으면 눈물이 나는 책입니다. 제 경험이고요. 한 새벽 3시쯤 4시쯤 아니면 혹시나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책을 읽고 싶다, 감수성이 적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내가 뭔가 좀 답답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시집을 좋아하는 시 구절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소리내서 읽어야 더 빛이 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다른 시집은 또 다 다를 수 있죠. 즐기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시집은 소리내어서 읽으시면 더 와닿는 것이 많을 시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집에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 새벽 4시에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라벨링을 한 건데 일단은 볼까요? 제가 내용은 절대 읽지 않을 거고 여기 안에 이제 차례에 들어가 있는 그 시명들 제 작품명 중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을 몇 가지 이름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총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이 시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를 저는 정말 좋아하고요. 박판식 시인님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진짜 정말 이 시집 정말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집 덕분에 제가 힘든 시기를 많이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인사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일단 추천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먼저 시인의 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시인의 말은 이제 요 시집 앞에 그 각 시인분들께서 쓰시는 어떻게 보면 뭔가 인사말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인의 말부터 읽으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담이지만 한강 작가님의 그 시집에서도 시인의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말로 이 책을 읽을 때, 이 시집을 사유할 때 정말 그 컨셉이 딱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와닿는 그런 뭔가 세계관이 일치가 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시인의 말도 정말 와닿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 혹시 이 책을 사셨다면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님의 은혜라는 시인데요. 요 시도 저는 진짜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나 이 시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좀 뭔가 지금 현재 구직 혹은 실직 혹은 내가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강력 추천. 별표 5개. 별표 5개예요. 하늘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감사, 다행 이런 부분을 좀 시인님의
그런 그 표현법으로 굉장히 재치 있고 굉장히 따뜻하게 풀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인데요. 진짜 요 시는 혹여 내가 운명론 혹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예상 밖의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 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은 잠깐만요. 네. 왼발 오른발입니다. 네. 왼발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그 관점을 알려주는 시인 것 같은데요. 이 시를 추천드릴 분들은 뭔가 어 제가 적어놨는데 음, 어, 그 이것도 아까 전에 하늘의 마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흘러간다는 생각보다는 좀 불특정한 어떠한 그런 랜덤한 상황 속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좀 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싶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책으로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과 사유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려면 진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뭐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공부를 하면서 진짜 학문에 대해서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시집이 주는 제 그 묘미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도 당연히 그렇지만 시집은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이 세계관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좀 덜 할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왼발 오른발이라는 시를 읽어보시고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인생에 대한 좀 다양한 방법론까지는 아닌데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저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좀 되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되게 유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멋진 어른이 쓰신 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책은 제가 어제 구매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제 구매한 시이고요. 음, 이 시집에서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이라 어떤 시를 딱 이렇게 뭐가 좋습니다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이 시집 자체가 굉장히 소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녹턴이라는 제목과 그리고 여기 김선우 시인님께서 이제 만드신 시집인데, 이 시를 딱 보면 이 시집 자체가 이 뒤에도 써져 있거든요. AM과 PM 그리고 OM 사이 싹 트는 몸들의 유량, 나의 자연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 시간과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어서 넣으신 게 느껴지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제 딱 갔어요.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름이 녹턴인 거예요. 그래서 녹턴 하면 저는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음악 시간에 들었던 그 녹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녹턴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쓰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딱 그냥 저는 처음부터 안 읽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중간부터 읽거든요. 중간에 제가 딱 봤는데 굉장히 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OM의 녹턴이라는 시였고, 이 시를 읽으면서 와 완전 좀 뭐랄까, 제가 ENFP라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상상력이 많은 편이어서 충격이었어요. 시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구나. 정말 좋은 의미로 이제
이게 눈앞에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 시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느낌이 나는 시 형태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정말 시를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저 어찌됐든 그 OM의 와, 그거 보고 너무 너무, 그리고 이 박판식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쭉 읽다 보면 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는 뭔가 그 정말 어 시 한 줄 한 줄에 그 늑진한 삶의 무언가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늑진하다는 표현 아세요? 약간 뭔가 우리 엄청 단 그 핫초코 같은 거 있잖아요. 꾸덕꾸덕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시예요. 한 줄 한 줄에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건 절대로 한 번에 읽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한 100번을 읽어야 되는 시다. 100번을 읽었을 때 100번 다 느낌이 다를 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 왕자처럼 제가 어느 시기에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질 것 같은 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를 사유하시는 방법이 다들 다르실 거고, 책을 읽으시는 방법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혹시나 나는 한 권을 좀 오래 읽고 오래 깊이 사유하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 이 시집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왜냐면 다 이렇게 충분히 사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웠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다는 건 이 시집이 주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참 뭐랄까, 한국어가 주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힘은 시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어떤 책이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시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말했죠, 시 애호가라고. 그래서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한국어가 쓸 수 있는 엄청난 표현을 이 시집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뿐이고요. 이 녹턴은, 그래서 추천드리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책을 충분히 사유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어, 나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늑진한 표현법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소설 같은 느낌의 시집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두 가지 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시집 많이 읽으세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또 유명인 분 중에 그 문상훈 님이라고, 그분도 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엄청난 시집 애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께서 셀렉하시거나 그분이 좋아한다고 하시는 시집을 저 어떻게 또 알게 돼서 보기도 하고, 그분의 책도 저는 구매를 해서 읽었었는데,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꼭 그분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의 단어장 자체가 더 커지는 거죠.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창작을 하시거나 이제 작업을 하시거나 아티스트이실 수도 있죠. 뭐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인이실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살던지 간에 우리는 글을 쓰고 마음을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들을 읽으면서 조금 다소 어렵고 다소 함축적이라서 힘들지라도 이 시집들을 통해서 마음의 단어장을 좀 넓혀보면 이제 삶을 바라볼 때 좀 더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 추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근데 시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조금씩 올려볼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저는 다시 축가 연습도 해야 되고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축가 연습 영상은 네 번째 건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